장인석 씨, 전화 좀 받아보세요. 진입로가 사유지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평생 모은 돈으로 평생 꿈꾸던 조용한 삶을 이렇게 빼앗길 순 없어. 혹시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 14층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이만호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아, 답답해 죽겠네. 65년을 살면서 이런 무료함은 처음이었습니다. 40년간 건축자재 유통업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창밖 아파트들이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이긴 했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아내 윤정이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62살인 정희는 요즘 무릎이 아팠습니다. 자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됐어. 배고프지도 않아. 이만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유일한 낙이 유튜브였습니다. 건축 관련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천 영상 하나가 뜨더군요. 서울 아파트 한 채로 가평 전원주택 2채. 이게 가능한가?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죠? 그 돈으로 가평 가면 궁전 짓습니다. 화면에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나왔습니다. 넓은 마당에 맑은 계곡물 소리, 새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만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그때 둘째 딸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죄송한데요. 애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얼마나 필요해?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식들도 힘들고 아내도 아팠습니다. 자신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숨만 쉬는 건가.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번엔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은퇴 후 진짜 인생은 시골에서. 영상 속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65에 귀촌했어요. 서울에선 지하철 타고 치이며 살았는데 여기선 새소리에 눈 떠요. 이만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내년에 귀촌해요. 부럽습니다. 서울 떠나고 싶어요. 도시 생활 너무 답답해요. 정희야, 이것 좀 봐. 윤정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예요? 우리도 시골로 가면 어떨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 영상 좀 봐요. 서울 아파트 팔면 가평에 집 2채도 짓는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시골살이에요. 여기서 충분히 살만해요. 하지만 이만호는 이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 여유로운 삶.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터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컨설턴트 장인석입니다. 새벽 4시에 걸려온 전화. 이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를? 죄송합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귀촌 관련 영상 보셨죠? 댓글도 남기셨고요. 이만호는 기억났습니다. 어제 밤늦게 댓글을 하나 남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라고.
아, 그렇긴 한데. 지금 가평에 정말 좋은 땅이 나왔어요. 하지만 내일 오전에 다른 분이 보러 와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상했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하다니. 하지만 이만호는 이미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땅인데요? 계곡 바로 옆이에요. 230평에 토목도 끝났어요. 수도, 전기 다 들어왔고요. 이만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얼마예요? 평당 40만 원이에요. 서울 아파트 하나면 충분해요. 계산해 보니 맞았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8억 정도였습니다. 땅값 1억에 집 지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한번 보러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늘 오전에 어떠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정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야. 가평에 좋은 땅이 나왔대. 새벽에 무슨 전화예요? 이상하네요. 하지만 이만호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당장 가평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이만호와 윤정이는 차를 타고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석이 보낸 주소를 따라 1시간을 달렸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윤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주변엔 산과 나무뿐이었습니다. 한번 보고 결정하자. 하지만 이만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장인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40대 후반, 정장 차림의 깔끔한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석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습니다. 장인석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와, 정말 좋은 곳이네요. 이만호는 감탄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공기가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세요, 이 계곡물. 1년 내내 마르지 않아요. 여름엔 아이들이 물놀이해요. 장인석이 설명했습니다. 윤정이도 계곡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깨끗하네요. 그리고 이 땅이 230평 전부입니다. 장인석이 가리킨 땅은 평평했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어 깔끔했습니다. 토목 공사도 끝났나요? 물론이죠. 수도관도 여기까지 왔어요.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장인석이 땅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수도 계량기가 있었습니다. 전봇대도 보였습니다. 집은 어떻게 지을 생각이세요? 30평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3억이면 충분해요. 요즘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계산해 보니 맞았습니다. 땅값 1억, 건축비 3억. 총 4억이면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면 8억 정도 나올 텐데요. 그럼 여유 있게 지으실 수 있어요. 4억 남으시니까요. 장인석의 말이 논리적이었습니다. 이만호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주변에 개발 계획은 없나요? 오히려 더 좋아질 예정이에요. 내년에 도로 확장 공사 들어가요. 접근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장인석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개발 계획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도로가 4차선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왕복 2차선이지만요.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관공서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공사 시작해요? 내년 3월부터예요. 그 전에 미리 사두시는 게 좋아요. 공사 끝나면 땅값 2배는 뛸 거예요. 이만호는 흥분했습니다. 투자 가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윤정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우리 나이에 이런 모험이 아니에요, 사모님. 이건 기회예요. 장인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서울 어르신들 다 이렇게 해요. 도시는 너무 복잡하고 공기도 나쁘잖아요. 그런데 병원은 멀지 않나요? 윤정이가 걱정했습니다. 차로 15분이면 종합병원 있어요. 오히려 서울보다 가까울 수도 있어요. 장인석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걱정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계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실은 내일 다른 분이 보러 와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인데 현금 준비도 됐대요. 이만호는 조급해졌습니다. 이런 좋은 땅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계약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준비해 왔어요. 장인석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얼마예요? 3천만 원만 내시면 돼요. 나머지는 등기할 때요. 이만호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싫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윤정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사모님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좋은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장인석이 다시 설득했습니다. 제가 이 일 10년째 하는데요. 이런 조건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계곡 바로 옆에 평지가 이렇게 많은 곳 없어요. 게다가 인프라까지 완비됐잖아요. 이만호는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죠. 여보, 윤정이가 놀랐습니다. 괜찮아.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와?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이만호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잘하셨어요. 장인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축업체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믿을 만한 곳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만호는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계약을 한 지 일주일 후, 이만호는 서울 아파트 매매에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8억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여보, 정말 팔았어요? 윤정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다음 달에 잔금 받으면 끝이야. 이만호는 기뻤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세금 2억에 퇴직금 1억, 아파트 매매 대금까지 합치면 총 11억이 생겼습니다. 땅값 1억을 빼면 10억이 남았습니다. 건축비 3억이면 7억이 남네. 이만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장인석이 소개해준 건축업체를 만났습니다. 대표는 5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떤 집을 원하세요? 30평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3억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건축업체에서 가져온 설계도를 봤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거실이 넓고 방도 3개나 됐습니다. 마당도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데크도 만들어 드릴게요. 계곡 바라보면서 차 마시기 좋죠. 이만호와 윤정이는 감탄했습니다. 마치 펜션 같았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토목이 끝났으니까 바로 시작 가능해요. 일주일 안에 착공할게요. 이만호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트럭들이 들어왔습니다. 시멘트차, 레미콘차, 자재차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와, 정말 시작되는구나. 이만호는 현장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초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철근을 배치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초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은 골조 공사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요.
윤정이도 신기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집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뼈대가 서고 지붕이 올라갔습니다. 우와, 진짜 우리 집이 생기는구나. 이만호는 매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가평까지 1시간 거리였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문과 문도 들어갔습니다. 정말 예쁘게 나오네요. 건축업체 대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펜션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이만호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펜션 사업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즘 가평 펜션 인기 많아요. 하루에 10만 원씩만 받아도 월 300만 원이에요. 이만호는 계산해 봤습니다. 괜찮은 부수입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남의 집에 사람들 재우는 게 편할까요? 윤정이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일단 집부터 완성하고 생각해보자. 3번째 달 내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전기 배선과 수도 배관이 들어갔습니다. 수압은 괜찮나요? 이만호가 걱정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수압 좋아요. 정말 물이 세게 나왔습니다. 물맛도 서울과 달랐습니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4번째 달 마루를 깔고 벽지를 발랐습니다. 타일도 붙였습니다. 집이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만호는 매일 현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너무 자주 다니지 마세요. 기름값도 만만치 않아요. 괜찮아. 우리 집이 지어지는데 어떻게 안 봐? 이만호는 행복했습니다. 평생의 꿈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5번째 달 드디어 집이 완성됐습니다. 마당도 예쁘게 조성됐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윤정이도 감탄했습니다. 계곡이 바로 앞에 보였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골 생활 시작이네. 이만호는 뿌듯했습니다. 입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주문하고 생활용품을 샀습니다. 서울보다 배송비가 더 나오네요. 윤정이가 계산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공기 좋고 조용한데 그 정도야. 총 공사비는 3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5천만 원 더 들었습니다. 추가 공사비가 좀 나왔네요. 건축업체 대표가 미안해했습니다. 마당 조성하고 데크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었어요. 이만호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결과물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남은 돈은 6억 5천만 원.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조용한 삶을 살 수 있겠네. 이만호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윤정이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공기가 다르네요. 서울에선 느낄 수 없던 여유로움이 있어요. 마침내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첫날 밤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서울의 소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조용하다. 이만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1월 말 가평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처음엔 예뻤습니다. 하얀 눈이 계곡과 산을 덮었습니다. 와, 정말 그림 같네요. 윤정이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힐 것 같은데. 이만호가 걱정했습니다. 집에서 큰 길까지 200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비탈길이었습니다. 눈이 쌓이자 차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미끄러워서 위험했습니다. 여보, 장 볼 수 없겠어요. 윤정이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먹을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눈 그치면 나가자.
하지만 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택배 기사가 전화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주소를 못 찾겠어요. 내비게이션에 안 나와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만호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주소가 있는데 왜 못 찾을까요? 계곡 옆새 집이에요. 흰색 2층 집이요. 아, 거기 길이 너무 좁아요. 트럭이 못 들어가요. 그냥 입구에 두고 갈게요. 택배는 큰 길 입구에 놓여졌습니다. 이만호가 직접 가져와야 했습니다. 눈길을 걸어서 200m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네. 서울에선 문 앞까지 배달이 당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이었습니다. 자꾸 끊겼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더 심했습니다. 여보, 인터넷이 또 끊어졌어요. 은행 업무 좀 보려고 했는데. 윤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신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그 지역은 산간이라 신호가 약해요. 기지국이 멀어서 그래요. 양해 부탁드려요. 양해라니. 돈을 내고 쓰는 건데 말이 안 됐습니다. 12월이 되자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도관이 얼었습니다. 여보, 물이 안 나와요. 윤정이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만호가 확인해 보니 정말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서울에선 겪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개별 주택은 직접 해결하셔야 해요. 설비업체 불러서 녹이시든지. 설비업체를 불렀습니다. 출장비만 10만 원이었습니다. 산간 지역이라 출장비가 비싸요. 그냥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나을 수도. 결국 며칠을 물 없이 살았습니다. 생수를 사다가 썼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병원 문제였습니다. 윤정이의 무릎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겠어요. 얼마나 아파? 걷기도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40분이었습니다. 장인석은 15분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게다가 눈 온 날이라 더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너무 험해서.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무릎이 아픈 게 당연해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하지만 문제는 약국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약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문 닫았어요. 내일 오시든지 다른 약국 가세요. 다른 약국까지 또 30분을 더 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 다니는데 보냈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윤정이가 중얼거렸습니다. 1월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폭설이 내렸습니다. 진짜로 고립됐습니다. 큰 길까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제설차가 언제 와요? 동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그쪽은 우선순위가 밀려요. 큰 길부터 치우고 나서 들어갈게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제야 제설차가 왔습니다. 그동안 라면과 김치로 버텼습니다.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조용한 삶인가? 이만호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감옥 같은데. 더 심각한 건 윤정이의 상태였습니다. 무릎이 더 아파졌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더 심했습니다. 여보, 서울로 잠깐 갔다 올까요? 딸 집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이만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럴까? 나는 여기 있을게. 집도 봐야 하고. 윤정이는 결국 서울로 떠났습니다. 딸 소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만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산속에서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나무 부러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춥했습니다.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윤정이와 통화했습니다. 여보, 거기는 어때요? 따뜻하고 좋아요. 병원도 가깝고 무릎도 많이 나아졌어요. 이만호는 씁쓸했습니다. 아내는 서울이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 올 거야? 좀 더 있다 갈게요. 치료 좀 더 받고.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계곡물 소리도 이제 무섭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와 섞여서 으스스했습니다. 조용한 삶을 원했는데 이렇게 고립될 줄은 몰랐지. 그날 밤 이만호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과연 이곳이 정답일까요? 2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옆집에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기 공사 못한대요. 이웃 할아버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진입로가 사유지래요. 길 주인이 공사 막았어요. 이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입로가 사유지라니요. 우리 집은 괜찮겠죠? 글쎄요. 확인해 보세요.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입로가 정말 사유지였습니다. 소유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장인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며칠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석은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장인석이라는 분 어디 갔나요? 아, 그분 그만뒀어요. 언제요? 한 달 전쯤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만호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약할 때 진입로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중개사무소 사장도 시큰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입로는 공용도로 예정지임. 예정지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아직 공용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속았구나. 이만호는 허탈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수도 문제였습니다. 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5배나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상수도 사업소에 전화했습니다. 거기는 임시급수 지역이에요. 임시급수요? 정식 상수도가 아니라 임시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요금이 비싸요. 이만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인석은 정식 상수도라고 했습니다. 언제 정식으로 바뀌나요? 계획이 없어요. 신청하려면 몇 억 들어요. 개별로 하시든지. 전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요금도 비쌌습니다. 임시 전기 연결이에요. 정식으로 하려면 별도 공사비 내세요. 모든 게 임시였습니다. 장인석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말입니다. 그런 계획 없는데요? 군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장인석이 보여준 개발 계획도는 가짜였습니다. 완전히 속았구나. 이만호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때 윤정이가 서울에서 전화했습니다. 여보, 소연이가 뭔가 이상하다는데요. 뭐가 이상해? 인터넷에서 찾아봤대요. 그 땅 문제 많다고. 소연이 조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변에 똑같이 속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피해 사례가 넘쳐났습니다. 가평 귀촌 사기 조심하세요. 장인석이라는 놈한테 속았어요. 진입로 사유지인 줄 몰랐어요. 이만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희는 소송 중이에요. 변호사 선임했는데
돈만 더 들어요. 포기하고 손절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입로 소유주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누가 살아요? 저요. 무슨 일로? 제 땅 통과해서 다니시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길이 제 땅이에요. 통행료 내셔야죠. 2만 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할 때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그건 저와 상관없어요. 월 10만 원씩 내시든지 다른 길 찾으세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산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통행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남의 땅을 지나다니는 비용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2만 원은 허탈했습니다. 장인석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하고 싶어요. 증거가 있나요? 계약서 내용과 다르잖아요. 애매해요. 계약서에 예정지라고 나와 있고 민사소송 하세요. 경찰도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아요. 계약서 문구가 교묘해요. 소송 비용만 몇 천만 원 들어요.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와 통화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속은 거잖아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왜 이걸 혼자 결정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윤정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서울 집도 팔았는데 어떻게 해요? 돈도 다 넣었는데. 2만 원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반대했잖아요. 성급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말은 안 들었어요? 윤정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삶을 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속을 줄은 몰랐지. 계곡물 소리가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3월이 되자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축업체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비가 더 필요해요. 처음 계약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2만 원은 황당했습니다. 계약서에 3억 5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기본 공사비고요. 마감재가 비쌌어요. 데크 공사도 예상보다 복잡했고요. 결국 5천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공사를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 총 공사비는 4억이 됐습니다. 남은 돈은 6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한도가 부족합니다.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시든지. 2만 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집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신축 주택은 감정가가 낮아요. 시세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4억 들인 집의 감정가는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시골 주택은 원래 그래요. 매매가 어려워서 담보 가치가 낮아요.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더 빌려야 했습니다. 금리는 연 6%였습니다. 월 이자만 2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자가 너무 비싸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사비를 못 주면 더 큰일이었습니다. 4월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펜션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님이 안 와요. 펜션 예약 사이트에 등록했지만 예약이 없었습니다. 위치가 애매해요. 계곡은 좋은데 접근성이 너무 나빠요. 상담받은 펜션 업체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길도 좁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손님들이 찾기 어려워해요. 한 달에 겨우 2팀 정도만 왔습니다. 수입은 2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월 이자 220만 원의 생활비까지 돈이 자꾸 빠져나갔습니다. 5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에 하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니 천장에서 물이 새었습니다. 여보, 물이 떨어져요. 윤정이가 소리쳤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 돌아왔었습니다. 건축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하자 보수해 주세요. 아, 그건 별도예요. 하자 보증 기간 지났어요. 겨우 몇 개월 됐는데요.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3개월까지만 보증해요. 2만 원은 계약서를 다시 받습니다. 정말 3개월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요? 그게 업계 관례예요. 결국 자비로 수리해야 했습니다. 수리비만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곰팡이였습니다. 습한 날씨에 벽지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환기가 안 되나 봐요. 산골이라 습해서 그래요. 벽지를 다시 발아야 했습니다. 또 돈이 나갔습니다. 6월이 되니 벌레가 문제였습니다. 각종 벌레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지네가 나왔어요. 바퀴벌레도 있어요. 방충망을 설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틈새로 자꾸 들어왔습니다. 산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방역업체 직원도 손을 저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방역해야 해요. 방역비만 월 10만 원이었습니다. 7월 장마철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뒤쪽 옹벽이 갈라졌습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토목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보강공사 해야 해요. 안 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보강공사비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처음에 제대로 안 했어요? 집안이 약한 걸 몰랐어요. 시공 당시엔 문제 없어 보였는데 2만 원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이 무너지면 더 큰일이었습니다. 8월이 되자 에어컨 문제였습니다. 전기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전기 증설 공사해야 해요. 용량이 너무 작아요. 전기 증설에 또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돈이 나가는 거야? 2만 원은 절망했습니다. 9월 딸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그냥 서울로 오세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집값도 제대로 못 건질 것 같아요. 소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2만 호도 한계였습니다. 은행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11억에서 7억이 사라진 것입니다. 월 지출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자, 관리비, 생활비 등등.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텨. 윤정이와 마주 앉아 계산해 봤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할까요? 이젠 서울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돌아갈 집도 없고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2만 원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엔 좋았는데 이젠 슬프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삶을 원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돈은 자꾸 빠져나가고 집은 계속 망가져 갔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2만 원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10월 어느 날 우편함에 충격적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최종 통보서였습니다. 대출금 연체로 인한 경매 신청 예정. 2만 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석 달째 이자를 못 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윤정이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경매요? 우리 집을? 그럼 어디서 살아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돈 마련해서 갚을게요. 하지만 은행 담당자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어요. 이자만 800만 원 밀렸잖아요. 연체 기간도 석 달이 넘었고요. 2만 원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전액 상환하시든지 경매 받으세요. 전액 상환은 불가능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큰일 났어. 경매 들어간대. 뭐라고요? 정말요? 소연의 목소리에 충격이 담겼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해. 아빠가 잘못 판단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소연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요? 갈 곳도 없는데. 이만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매가 공고됐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집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감정가 1억 2천만 원. 4억 들인 집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 경매일이 왔습니다. 법원에 가서 지켜봤습니다. 입찰자가 없습니다. 유찰됩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유찰입니다. 다음 경매에서는 가격을 내려서 진행합니다. 세 번째 경매에서 감정가가 8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너무 비싸다고 하네요. 시골집은 안 팔려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이었습니다. 네 번째 경매에서 드디어 낙찰됐습니다.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낙찰됐습니다. 이만호는 허탈했습니다. 은행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빼니 빚이 3천만 원 남았습니다. 남은 빚은 어떻게 하죠? 계속 갚으셔야죠.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집도 잃고 빚도 남았습니다. 4억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 받았으니 2억 8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완전히 망했구나. 이만호는 정신이 멍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 서울로 가자. 하지만 서울에 갈 집이 없었습니다. 전세집도 이미 정리했었습니다. 딸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잠깐 있을 수 있을까? 아이고, 우리 집은 너무 좁아요. 원룸인데 4명이 어떻게 살아요? 소연도 난처해했습니다.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겠네. 이만호는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70살의 고시원을 알아보다니.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게 많지 않았습니다. 가구들은 다 두고 가야 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좋은 가구들을 윤정이가 아쉬워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 이만호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계곡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물이 여전히 흘렀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윤정이도 조용히 계곡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성급했어.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살아보려 했는데 사람 아닌 것처럼 됐구나. 이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몇 개의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아름다웠던 전원주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안 와. 서울로 향하는 길.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이만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도 남의 땅이었습니다. 고시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부부실 있나요? 커플룸은 월 80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200만 원이고요. 이만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살아야겠네. 65년을 살면서 이런 곳에서 살 줄은 몰랐습니다. 방은 6평 정도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곳이구나. 윤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이만호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둘이서 누웠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들렸습니다. 조용한 삶을 원했는데 다시 시끄러운 곳으로 왔네. 이만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망했구나. 체면도 잃고 돈도 잃었습니다. 서울에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고시원 생활 석 달째. 이만호는 오전 10시에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윤정이가 작은 전기포트로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고맙네. 예전엔 원두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사치였습니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기운 차리세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했습니다. 저도 귀촌했다가 털렸어요. 어디서요? 양평에서. 이만호는 놀랐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펜션 사업한다고 사기당했어요. 사억 날렸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도 비슷해요. 가평에서. 서로의 사연을 나누니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놈들이 많아요. 노인들 꿈을 이용해서 돈 뜯어내는 놈들. 할아버지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똑같이 당한 사람이니 서로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이만호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봤습니다. 예전에 봤던 귀촌 영상이 또 떴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로 가평 전원주택 2채. 똑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걸 올리네. 댓글을 봤습니다. 여전히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귀촌 계획 중이에요. 정말 가능한가요? 저도 시골살이 꿈꿔요. 이만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당할 텐데. 고민하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가평에서 4억 잃었어요. 귀촌 사기 조심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댓글에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도 의심스러운 곳이 있어요. 어떻게 당하셨나요? 이만호는 자세히 답글을 달았습니다. 장인석의 수법부터 계약서 함정까지 모든 걸 적었습니다. 진입로 사유지 확인하세요. 상수도 정식인지 꼭 확인하세요. 개발 계획도 가짜일 수 있어요. 댓글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계약 안 했어요. 위험할 뻔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만호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며칠 후 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보고 귀촌 포기했습니다. 덕분에 사기 안 당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만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당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윤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댓글 보고 귀촌 안 한 사람들이 많대. 그래요? 다행이네요. 윤정이도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안 당했으니까. 이만호는 계속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나눴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이만호 씨 댓글 때문에 계약 안 했어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옆방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만호 씨, 제가 유튜브 봤는데요.
만호 씨 댓글 화제더라고요. 정말요? 사람들이 많이 고마워해요. 할아버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저도 댓글 달아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둘이서 함께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댓글 덕분에 사기 안 당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알려주세요. 이만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가평 귀촌 사기주의보. 제목을 정하고 차근차근 썼습니다. 장인석을 만난 과정부터 경매까지 모든 걸 적었습니다. 윤정이도 도와줬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요.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써주세요. 부부가 함께 작업했습니다. 일기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글이에요. 꼭 필요한 정보네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만호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당한 게 헛되지 않았어. 누군가는 막을 수 있었으니까.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넓은 거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왜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잖아요. 우리가 당한 게 의미가 있었어요. 이만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군가를 막았으면 나도 안 갔을 테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시끄럽긴 했지만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삶을 원했는데 진짜 조용함은 마음에서 오는 거였나 봐. 이만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고시원이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제야 진짜 햇살을 느꼈습니다. 이만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한 삶을 꿈꾸며 산속으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땅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저럴 뻔했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때 어떤 결정,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소중한 경고이자 경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1초만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